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 진행자인 서경석 씨가 하차 요구에 휘말렸습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서경석 씨는 라디오 진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비난에 나섰는데요. 결국 서경석 씨가 이 같은 항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1만 공인중개사와 300만 중개 가족을 분노케 한 서경석 씨는 정말 무리를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엉뚱한 사건의 피해자일까요?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경석 씨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서경석 씨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서경석 씨로 인해서 11만 공인중개사와 300만 중개 가족은 분노한다. 여성시대 제작진은 서경석 씨를 하차시켜라 등의 항의 글이 쇄도했는데요. 이 같은 단체 행동에 급기야 라디오 여성시대 제작진은 서경석 씨는 부동산 중개회사와 모델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면서 참여한 광고물을 모두 교체하거나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이 같은 단체 행동은 서경석 씨가 모델로 나선 한 공인중개업 광고 때문인데요. 서경석 씨가 반값 수수료를 앞세운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모델로 채용됐었죠. 또 그 광고가 서경석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송출됐었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최대 절반가량 낮추는 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또 반의 반값 수수료를 앞세운 업체들이 공격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중개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몰렸다면서 단체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서경석 씨가 모델로 기용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 서경석 씨란 인물을 놓고 이렇게 실랑이를 펼치는 이유도 있죠. 서경석 씨가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 합격하면서 예비 중개인이 되었고, 또 앞으로 2차까지 합격하게 되면 중개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 얼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명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경석 씨가 집을 내놓을 때는 중개 수수료는 0원, 집을 구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반값을 내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모델로 나서자 이 중개업자들은 비난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개사들은 단식투쟁, 동맹, 휴업 등을 이슈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해 부담을 느낀 서경석 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모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와 중개사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한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각종 실력을 행사하면서 반값 이하 수수료를 내건 업체들을 집중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개업소를 상대로 3차례나 소송을 제기했고요. 서울 지하철에 진행 중인 광고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에 2차례나 광고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홈페이지의 운영까지 바꿔서 협회 게시판에 올라온 이 반값 중개업소의 구인 광고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반값 중개업소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로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값 중개업체는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지만 최근 협회가 벌인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하고 마는데요. 담합과 카르텔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기만 지키려는 일부 중개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앞으로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죠. 현재 반값 중개업체와 공인중개사들의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서경석 씨의 놀라운 부동산 투자가 알려졌는데요. 서경석 씨가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3층 단독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서경석 씨는 이 오래된 집을 허물고 5층 빌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건물이 완공만 되면 최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밝힌 한 중개사는 서경석 씨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데다가 완공까지만 되기만 하면 부동산 가치가 90억 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마자 40억 원을 벌어들인 셈인데요. 이런 시세 차익은 서경석 씨의 뛰어난 계산 감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경석 씨는 매입 당일 신축 명목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의 70%를 대출받아서 조달했고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현재 서울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진행해야만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연예인이라도 주택담보를 매입할 때는 수십억 원의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는 없죠. 때문에 서경석 씨는 부동산을 매입하자마자 은행으로부터 신축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 대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유권 이전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아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건물 신축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서경석 씨가 활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경석 씨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샀다 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인 연예인들의 현금 동원력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경석 씨는 강남에 있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와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한 메사나폴리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각각 48억 원, 30억 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신축 중인 5층 건물이 완공될 경우 서경석 씨는 170억 원대의 부동산 재벌에 등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뛰어난 재테크 실력자이자 방송인인 서경석 씨, 연예계 부동산 투자의 후발주자이자 본격적인 부동산 업계의 스타터로 현재 규가 겪고 있는 시련도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중개업자들이 지나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높은 중개비 논란, 부동산 광풍이 빚은 슬픈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백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